채권 투자 전략과 관련된 말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채권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면 그러면 가격이 오르겠지? 그렇죠?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내가 매입을 한 포지션이에요. 매입을 할 건데 어떤 걸 매입할까 하면은 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이 큰 거 작은 거? 듀레이션이 큰 거 매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장기채 오케이. 액면이자율 낮은 거 오케이. 그래서 듀레이션이 큰 거를 매입하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상승할 거다. 가격이. 그 다음에 2번 불편기대가설이 성립해요. 자, 불편기대가 성립한다는 것은 요때 이자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이자율로 정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지금 5년 동안 투자하는 정부 발행 5년 만기 할인채 투자하는 장기 투자 전략이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1년 만기 할인채 투자한 다음에 1년 투자하고 회수하고 다시 투자하고 1년 투자하고 회수 이렇게 5번을 하는 롤오버 전략. 이게 사전적인 투자 성과는 같지만 사후적인 투자 성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5년이니까 그냥 2년으로 바꾸고요.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년짜리 다이렉트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다이렉트 투자하게 되면은 요렇게 2년짜리 0R2로 투자하는 거죠. 그럼 0R2로 투자하게 되면은 1 플러스 0R2의 제곱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1 플러스 0R1 투자하고 롤오버긴 롤오버인데 선도 계약을 이용한 롤오버예요. 자, 요렇게 하는 방식, 요렇게 하는 방식이 사후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얘는 사전적으로도 똑같고 사후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요렇게 투자, 요렇게 투자하는데 이때 0R1로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투자할 때 선도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기 되면 그러면 다시 롤오버로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1 플러스 0R1 곱하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예상 이자율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요 두 번째 롤오버 전략입니다. 근데 선생님 불편 기대 가설이면 얘가 결국 선도 이자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전적인 투자 성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년이 지나서 예상했던 수익률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1년이 지나도 정해진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얘네 둘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으로 보는 수익률이 같은 거지 실제로 가보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됐고 3번은 어렵지 않죠? 이 표체의 듀레이션은 만기에 정비해야 한다. 꼭 그래요? 예외가 있죠? 예외가 할인 이표체랑 연구체.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우상향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이 불변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향후 수익률 곡선이 상향 이동한다면 이게 뭘까? 수익률 곡선이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향 이동은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또 좋대.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지. 좋지. 수익률이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간 다음에 그때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수익률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채권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그러면은 매도 포지션, 공매 포지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자, 하락한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표면 이자율이 낮은 채권, 표면 이자율이 낮은 거는 매입하고 표면 이자율이 높은 거는 반대로 공매죠, 매도죠. 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할 거예요. 상승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매입할 때 듀레이션 높은 거 매입하면 되고 만약에 매도를 공매 포지션 했다 그러면은 가격 상승하게 되면 손해잖아요. 그럼 최대한 손해를 덜 봐야겠죠. 그럼 듀레이션이 작은 거 해야겠죠.
가격이 덜 올라가는 걸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채권 가격. 이렇게 주면 참 좋겠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일단 공매하면 되는데, 채권에 만기가 짧고 표면이자 높은, 이거 듀레이션이 어떻다는 거예요? 만기가 짧고 표면이자 높다는 게 듀레이션이 작다는 거죠. 만약에 매입한다면 작은 걸 매입하고 높은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듀레이션 높은 거죠. 듀레이션 높은 채권을 공매 매도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공매를 치고 매도 포지션을 하잖아요. 돈을 벌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더 많이 하락하는 거, 듀레이션이 큰 거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방향까지 다 생각하는 거는 시험장에서 못해요. 연습할 때는 두 방향까지 뭐 이해하고 연습하는 건 좋은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방향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보시면 신용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국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회사채. 상대적으로 회사채는 신용등급이 국채보다 낮겠죠. 그래서 높은 채권과 낮은 채권, 자, 간의 수익률 차이가 커진다. 국채 수익률이 2%라고 치고요. 회사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할게요. 이 수익률 차이가 지금 3%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부르죠. 얘가 이제 커지면 얘가 올라가고 얘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진다고 했을 때 회사채만 올라가거나 국채만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그냥 회사채도 올라가고 국채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스프레드를 벌린다고 예상이 되면, 벌어진다고 예상이 되면 회사채 사요 팔아요?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사요? 아니죠.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회사채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사채를 내가 공매해야겠다. 회사채의 가격은 떨어질 거야. 국채의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얘는 국채 가격 올라가고 회사채 가격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높은 채권, 왜 회사채죠?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매도하고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매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신용등급과 관련된 투자 전략이 나오게 되면 저 국채, 회사채 이거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 쓴 다음에 스프레드가 벌어지는지 축소되는지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볼까요? 동일한 위험과 만기를 갖는 동종 채권들이 있어요. 국채 A가 있고 국채 B가 있답니다. 그때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3%고 여기가 2%래요. 그러면 가격은 뭐가 더 높아요? B가 높죠?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9,000원인 거예요. 차익 거래를 막 하겠죠, 사람들이. 얘는 매입하고 얘는 매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매입, 얘는 매도 찾으면 되죠. 수익률이 높은 거 매입이죠. 매입. 수익률이 낮은 거 매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거래를 하게 되면은 요 가격은 떨어지고 요 가격은 올라가면서 수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불황에서 호황이 됐대요. 일단 여러분 경기가 불황이야. 경기가 불황이면은 회사채 갚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디폴트가 좀 많아지겠죠. 그냥 경기가 불황이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면 수익률이 보통은 올라갑니다.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인한 금리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있는 겁니다. 경기가 불황이면 금리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높게 가져가요? 낮게 가져가요? 경기가 불황이면 낮게 가져가야지 투자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면 일반적인 금리 정책은 낮게 가져가는 겁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물가가 상승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가져가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불황이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호황이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고요. 우리가 위험을 생각하는 거니까. 불황일 때 위험하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리는 그런 정책을 불황일 때 쓰는 거죠.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거시 정책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계속 갔다가 돌아오고. 자, 다시 돌아와서 불황이면은 얘가 스프레드가 엄청 커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거죠. 불황에서 호황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채의 수익률이 10%고 국채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5%인데 자, 국채의 수익률도 떨어질 거예요. 호황으로 전환되면 4% 정도로 떨어질 건데 회사채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한 6%로 막 떨어져요. 그래서 스프레드 차이가 얼마 안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채의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회사채 매입해요, 매도예요? 방금 매도라고 했죠. 수익률이 떨어지면 팔아요? 수익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졌을 때 그냥 바로 매입 매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어떻게 되지를 생각한 다음에 매입 매도 얘기하세요. 암기가 덜 됐으면 암기가 덜 됐으면 그냥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구만.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회사채는 매입해야 돼요. 국채는 매도. 그러니까 국채도 사실은 매입하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물에서도 매입 해지 포지션, 매도 해지 포지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요.